주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정개특위 정당 정치자금법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서 최근에 돈봉투 범죄를 합리화하는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돈봉투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돈에 출처만 정당으로 바꿔서 동원 경선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대표 경선에 참석한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처벌받도록 한 정당법 50조 1항을 정당의 경비로 실비의 여부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바꿔서 형사처벌 기록조차 남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도 이미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금품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개정안에 합의한 이유는 지금까지 당대표 투표에 참여시키려고 각 후보들이 자기 계파의 대의원 당원들에게 의례를 넘는 수준의 교통비 지급과 음식물 제공을 해왔으니 앞으로는 아예 당에서 당대표 선거의 동원 경선 비용, 버스 대절비와 교통비, 식사 대접비로 합법적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대표 주자들이 어둠의 경로로 조달해오던 돈봉투에 이제는 국민 세금에서 온 국고보조금이 담기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동원경선 관행을 세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땀방울을 동원경선에 쏟아붓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당개혁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원이 당대표 투표를 하러 오는데 제 지갑을 열어서 교통비 내고 밥값 내는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이번 합의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 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계약행위입니다. 더구나 돈봉투와 동원경선의 실상 파악을 검찰 조사에 맡긴다던 두 정당이 그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마당에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게 과태료로 바꾸는 꼼수에 합의하다니 구태청산의 의지가 아니라 과거 덮기 의지만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하도록 했던 정당법 48조 2 제2항마저도 연 1회까지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데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선도해야 할 정당이 당내 선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선관위에 위탁하면서 그 비용까지 세금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하겠다니 정말 부끄러운 합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합의하면서 소위를 언론에 비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관위 관계자들까지 모두 내보낸 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처리하느라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태입니다. 앞에서는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면서 국민참여 경선을 말하더니 뒤에서는 금권 정치를 되살리는 동원경선 합법화 법안을 위반합니까?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민주통합당 신임 지도부께 말씀드립니다. 야권연대의 첫 걸음은 무엇보다 현안에 대한 야권의 공조를 되살리는 일이니 지난 연말과 같은 괴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원내 현안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특별히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원내에서는 또다시 밀실 합의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국민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들이 바란 것은 단단한 야권 공조로 한나라당의 구태를 청산시키는 정당이지 원내에서 통합진보당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합의해서 함께 구태로 돌아가는 정당이 아닐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든든한 야권연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답하실 것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이정희 대표님이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비공개 소위를 열어서 했다는 게 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저께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SNS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화 조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확한 말씀이 나온 건 아니고 한나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보도된 것만 제가 봤는데요. 만약 실제로 보도된 내용처럼 그렇게 입장을 밝혔다면 이거는 정당 지도자로서 심각한 인식의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들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뭐 투표하고 인증샷 올리는 거를 이게 뭐 자기가 누구 찍었는지 공개하는 거라서 위헌이다. 헌법 정신 운운하면서 반대를 하셨던데, 이게 내가 누구를 찍었다고 말하는 거는 전혀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밀 투표를 헌법에 못 박아둔 것은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과거에 독재 권위주의 이런 시절에 어떤 투표를 남들이 알 수 있게,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부정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정한 후보나 정당을 찍도록 강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헌법조항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누구를 찍어놓고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국가에서 모든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박근혜 대표께서는 어떤 유권자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헌법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공정성 내지 형평에 대한 관념도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SNS나 온라인 선거운동을 자유화하게 되면 그걸 쓰지 못하는 사람은 불리하기 때문에 공평하지가 않다. 그래서 규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집 전화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집 전화를 통한 이제 선거 홍보 같은 거 다 금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이 작은 정당은 불리하기 때문에 당원이 몇백만 원 되는 큰 정당은 일체 당원 조직을 선거에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공정선거에 맞죠. 우리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인에게 열어주고, 그리고 모두가 그런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해되는 장애물들을 국가가 나서서 제거해 줌으로써 우리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만인이 누구나 비용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SNS를 열어놨는데 그걸 안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쓰는 사람까지 못하게 하자.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나 헌법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고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규제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도 인터넷이나 SNS를 적극적으로 좀 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써보면 돈도 안 들고요. 자기가 잘 못 쓰는 거라고 해서 남들도 못 쓰게 한다. 이런 식의 발상은 집권당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의 생각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놀랍습니다. 하여튼 박근혜 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참모들께서는 짬을 내서 헌법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조절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어서 말이 잘하네. 훌륭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그 변화와 혁신의 열망이 분출되고 있는 이때 지금 정치권에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 개혁이 지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지금 합의됐다고 하는 석패율제, 이거는 거대 양당 거물 정치를 위한 정치 보험제입니다. 실제 지역주의 타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석패율제 같은 꼼수가 아니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선거의 민주적 가치는 국민들의 지지 의사에 비례해서 의석이
나오고 의석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일찍부터 그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원칙에 공감했고 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정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돈정치 청산이 지금 쇄신의 핵심이고 또 돈정치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고하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이때 돈봉투를 합리화하는 그런 법 개정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머리를 맞댔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야권연대를 제안한 다음 날 한나라당하고 담합해서 선거법을 후퇴시킨 민주당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힘 있는 동네 불량배하고 손잡고 이웃집 친구 뒤통수 치는 격이 아니냐. 너무 실망스러운 담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통합을 주장하고 연대를 외치고 계신데 안으로는 또 한나라당과 선거법 또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런 정치 개악을 담합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가면은 야권 통합은커녕은 연대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그런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게 연대인지 아니면 담합인지 이것부터 정하고 협상에 나와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석패율제를 포함해서 지금 돈봉투 합리화법 이런 양당의 합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정치관계법은 그 어떤 법보다도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고 국민들의 공유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그런 법안인데 야권연대의 대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단 한마디도 진보당하고 상의 없이 한나라당과 밀실에서 머리를 맞대는 이런 상황은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가 위기감을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설 전에 오늘 마지막 대표자 회의입니다. 작년에 통합하시느라 고생했고 또 한 달 보름 통합 이후에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에 대해서 큰 책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정이 아니라 설날이라고 해야 되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설날 잘 세시고요. 고향 잘 다녀오시고 심기일전해서 이제는 총선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새 대표 우리 당원 동지들 집에 고향에 잘 갔다 오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절. 당원들께는 안건 소개만 좀 하고. 네. 네. 자, 오늘 심의 의결 안건은 네 가지입니다. 야권연대 후속사업 심의의 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서별 총선 사업계획 수립의 건, 세 번째는 총선 기획단 구성의 건, 네 번째는 부문위원회 추가 구성의 건입니다. 보고한 건 6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총선 승리 전진대회 기획 초안 보고, 두 번째 한미FTA 저지 특별위원회 보고, 세 번째 제19대 총선 중앙당 후보조정위원회 보고, 네 번째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현황 보고, 다섯 번째 홍보미디어실 총선사업 계획 보고, 여섯 번째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보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대표단 회의 11차 대표단 회의 진행하겠습니다.